자, 먼저 리플이 51선과 21선 구간 이 크로스된 위치에서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플이 한 차례 더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조금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부터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리플이 현 위치에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눌림 형태를 띄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 증시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이 노란 색깔 선이 200일선 구간인데 이 200일선에 다시 한 번 더 안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지금 이제 48시간 내로 최후의 통첩을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줬었죠. 주말 동안에 3월 24일 날 오전 8시 44분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 내일 오전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8시간 내로에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이 전력 인프라 시설에 타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내일 아침까지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과연 또 전쟁을 확전을 시키게 되면서 공격을 해 나갈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시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해봤을 때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현재 어쨌든 이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줘야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200일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중장기 추세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200일선을 이탈했던 시기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0일선을 돌파를 했을 때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한 6년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을 때 200일선을 이탈했던 적은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1월달, 2월달 이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책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물가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래서 1월 31일 날 다시 한 번 더 반등 보여줬다가 2월 달에 이탈한 이후로 계속해서 연달아서 하락세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200일선을 이탈한 시점부터 대략 25% 넘게 급락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탈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최근 2025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탈했던 시기부터 해서 대략 18%에서 19% 정도의 나스닥이 떨어졌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20% 정도 떨어졌었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 시점이 정확하게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3월 3일이 딱 요 시점이거든요. 3월 3일부터 해서 4월달 바닥 나왔을 때까지 보게 되면 리플은 대략 35%가량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당장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의 흐름들처럼 최소한의 못해도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리플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1,700원대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더 기다리시는 편이 좋고요.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찍는 형태가 띄어졌을 때 1,7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겠죠. 전쟁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빨리 끝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가지고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라는 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 보시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은행 쪽에서도
하더라도 보시면 최대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딱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장을 떠나서 지금 어쨌든 경기 둔화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라는 게 어떤 흐름대로 나오는 건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저점이라는 게 어디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악재라는 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단기적인 영향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비가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을 신제품이 나오면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정말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살까요? 많이 안 사겠죠. 그렇죠? 많이 못 삽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는 어떨까요? 외식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경기가 둔화되면 외식 못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다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마트에 가서 초밥을 파는데 이게 아침에 사는 게 싸나요? 아니면 마감 전에 가서 사는 게 싸나요? 마감 전에 가서 사는 게 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재고 물량이 있고 이거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떨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떨이를 한다는 것은 매출액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 입장에 서서라도 매출액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로 이어진다?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지금 예전에 작년까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물가가 진짜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 자체가 상승이, 상방 압력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보시면 4월 달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미국, 유럽,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게 어쨌든 유가라는 게 당장에 4월 중순까지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기정사실화 된 시점이 최소한의 1, 2주 전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월 달 초에도 충격이 한 차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4월 중순에 한 차례 더 충격이 나와버렸을 때는 4월 달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는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저점에서 매수한다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4월 말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 유럽, 미국 모두 긴축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당연히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4월 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4월 달에도 크게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도 또 영향이 가요. 근데 이거는 4월 말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장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혹여나 당장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 버틴다 하더라도 4월 초까지는 계속 버티겠지만 오히려 중순부터 하락세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둔다라고 해서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방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